여러분, 오늘 국내장이 좀 조정받으니까 불안하신가요? 요즘에 증권사에 가서 그 객장에서 직원 한 번 만나려면 한 90분씩 기다려야 된대요. 우리 한종현 님도 증권사가 고객센터 연락까지 30분 대기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투자를 너무너무 하고 싶을 것만 같은 장이지만 또 무섭기도 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조정이 왔습니다. 이게 추가 매수의 기회일지 탈출의 시그널일지 변동성 큰 장세,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자세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진짜 이 역사상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 1000에서 2000 갈 때요. 그게 1980년대에서 90년대 끝자락까지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2007년에 갔어요. 2007년까지 갔습니까? 예, 17년 걸렸어요. 근데 17년 동안 1000포인트가 올랐는데, 물론 그 사이에 우리 GDP도 확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5000에서 6000 가는데 18거래일 걸렸어요. 요 속도 요거 괜찮을까요? 좀 안 좋죠. 그 1년에 1500포인트씩 올라서 한 4년 오르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약간 어질어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한국이 프랑스를 넘어서다. 이 제목이 딱 끝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주식의 시가총액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4조 달러 가까이 돼서 3조 달러 후반인 프랑스보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더 커졌는데 경제 규모만 보면 프랑스가 한국보다 70%가 더 크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버블이냐 이렇게 이제 걱정스러워서 뒤를 읽어봤더니 가방을 하나 만들어 파는 데 따르는 부가가치보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한국의 발전 비전이 더 있기 네. 때문에 이 가격이 그렇게 꼭 너무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네. 다만 좀 너무 가팔라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일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더라고요. 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가 언제 프랑스를 넘어서는 날이 왔구나. 작년에 네이처 인덱스에서 프랑스를 거의 다 따라잡았거든요. 지금 그 네이처 인덱스가 뭐냐면 전 세계 한 100여 개의 탑 레벨 과학 잡지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논문을 쓰는지를 측정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8위거든요. 네. 근데 이제 7위 국가가 프랑스인데 이제 시가총액에서 따라잡았으니까 2026년 네이처 인덱스에서 이제 프랑스도 한번 저희가 넘어서는 그런 약진을 기록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주가 상승 속도 또는 주가 상승의 어떤 뭐랄까요, 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집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오늘도 방송거리로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그 국내장이 올라갈 때 보면 보통 이 판을 깔아주는 건 정책이고 실적이 여기에 불을 붙여주는 건데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느 뭐 방송 가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한 1000포인트는 올릴 수 있는 재료다. 그게 그때 3000포인트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6000으로 와 있는 입장에서는 좀 더 세게 부를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또 나머지 2000포인트는 반도체 실적이 개선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주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별로 과거에 있었던 이 패턴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실적이랑 주가 사이에 거의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몇십 년 뒤에 개발되겠죠. 저는 제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거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점점점인데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십일 동안 상한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재료에 민감한가? 간단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체가 다 가치주예요. 어떻게 보면 묻혀 있는 가치주, 가치주의 무덤인 거죠. 땅에 다 묻어놨어요? 묻어놨는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와가지고 시추기를 꽂아야만 재가치를 찾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발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그 발굴 시작의 장비들이 옛날에는 되게 죄송합니다. 낡아서 네. 또는 고장도 잘 나고 또 엉터리 장비였는데 이제 제도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는 장비를 갖춰주게 되면 파묘가 잘 되겠죠. 우리 시추하는 기술이 늘었군요.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원래 심해시추선을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배를 잘 만들고 해양 시추선을 잘 만들고 심지어는 부유식 해상 정제 설비까지 만드는 나라인데 이제는 이제 드디어 주식에서도 주식도 그걸 파묘를 할 수 있게 됐다. 나온 게 이제 일본군 시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이고. 이제 주럭주럭 보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1000포인트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 소각이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이제 단서가 있긴 합니다만, 네. 예, 그래도 일단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확대한 1차 개정,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한 2차 개정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안까지 3차 개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먼 훗날 언제 올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 또 실적이 나빠지거나 해서 또는 환율이 너무 급하게 떨어져 수출 기업 실적 전망이 악화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때 네. 이게 이제 좀 도움을 주겠죠. 옛날에는 정부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가 갑자기 매물로 쏟아지는 실제 우리가 많이 겪었던 일이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다 자사주를 산 건 전부 소각되는 거니까 시장에서의 주식 공급이 줄어들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걸 자사주를 그때 이 불황에도 사주는 기업들은 저가 매수해도 되는 기업이고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이 회사의 실적 전망 개선은 곧 주가 전망의 개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관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장 어제 박살나도 우리 그래도 좀 잘 버티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이런 호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이제 걱정인데 그동안 빠르게 달려왔고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 내려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으니 불안한 거고 네. 아마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추매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나 이것도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오늘 같은 조정장이 오면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저희는 솔직히 버티기. 버티기? 예,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한번 하자면 연휴 앞두고 팔아야 되나요라고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냥 푹 자고 일상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예, 한 달 뒤에 봅시다 그랬죠. 네. 제가 그때 이제 출연은 2주 만에 했습니다만 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올 때는 조정은 올 수 있어요. 이건 올 수 있고요. 외부 충격이 와서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한번 팔기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산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나홀로 외딴 봉우리는 없고요. 거대한 산맥 속에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올라간 봉우리가 정말 운이 없어서 역사상 최고치였어요 봉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옆에 꼭 에베레스트 옆에 K2도 있고 난간파르팟도 있단 말입니다. 네. 8,000m짜리 고봉 11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봉을 옆에 세울 정도의 펀더멘탈은 되니까 시장이 자 여기서는 다 도망가야 되고 이제는 팔 기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장을 잘 못 본 분이고 그러니까 투자에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제 유튜브에 그런 제목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보고 다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5% 빠질 거리는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게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이제 답을 젠순왕이 했냐면 야 너네 그동안 되게 쇼티지가 벌어지고 막 그 밑에 부품단에서 공급 차질이 있었던 거 있는데 어때 그랬더니 요새 저 어디요 재고 좀 마련했어. 이걸 이제 뭘로 다들 해석을 했냐면 이제 메모리용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공급단이 다 끝났구나. 창고 좀 채워놨어 이걸로 네, 이해했군요. 근데 그게 돈이 많다는 뜻인데 난 이 가격에도 샀어요라는 뜻인데 플렉스한 건데. 예. 네. 마진이 70%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분기에 100조 원을 벌었는데 그럼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저는 어제 그 미국장 보니까 이 변동성이 굉장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거보다 더 나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사실 오늘 우리 장이 약간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바로 뭐냐면 IDC 그러니까 보고서 한 편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고서를 쓰는 연구기관이죠. 사실 제가 이제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할 때 위에 그 올라가가지고 IDC 보고서 없으면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뽑아봐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반도체 애널리스트 연봉은 좀 덜 줘도 되니까 이 IDC나 무슨 몇몇 디스플레이 서치나 이런 보고서들은 꼭 사서 보게 해주세요 했던 참 그 비싼 보고서인데 여기서 네. 이제 무시무시한 전망이 어제 나왔죠. 바로 뭐냐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3% 감소할 것입니다라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에 갤럭시 S26이 가격이 얼마 올랐는지
저희들이 몰랐어요. 봤으니까. 네. 이제 그 제품의 이게 슈먼트, 다시 말해서 출하량이 감소하는 거지 전체 세일즈가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대당 $100짜리 제품들 만들던 애가 큰일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이 다 고가 제품으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 가격,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DDR 뭐 네. 4 기준으로 해서 작년 9월 대비 올해 2월 초 600% 올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따르는 당연한 고통을 받는 곳은 어디냐? 가전제품 메이커다. 게임기 만드는 데들, 네. 스마트폰 만드는 데들, 가전제품 만드는 데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여기서 이제 출하량을 줄이는 대신 고가 제품으로 집중. 왜? 경기는 안 나쁘니까. 네. 그리고 저가 제품 만드는 데들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투자의 판단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금융시장에서 지난번에는 소프트웨어 클로드 코워크 나온 다음에 네. 소프트웨어 다 기업들 다 죽는다고 박살난다 그랬고 소프트웨어. 네. 이번에 IDC 이건 딱 나온 다음부터는 가전제품 만드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막 다 도망가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제 너무너무 많이 오르고 완전 성층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난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공포심도 느끼는 그거는 구간이다 보니까 나오는 당연한 조정이고 이런 호재가 계속 악재로 작용된다는 자체가 시장의 힘이 이제 좀 떨어진 거니까 쉴 때 됐다라는 뜻이지만 도망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실적들 네. 특히 1분기보다 더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뾰족한 말 그대로 정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핀셋 같은 봉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금강산도 일반이천봉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되면 좋겠고요.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산 그리라고 하면 세모가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 개 예, 우리 그리는데. 북한산도 삼각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SK 하이닉스가 빠져서 107만 원이에요. 빠져서 조정이 많이 나와서 107만 원인데 이거 우리 올해 1월만 해도 상상 못했던 가격이니까 한 번 쉬고 갈 수도 있겠다. 아유 좀 쉬어야죠. 잘 그쵸. 쉬어야 우리 산 타봤잖아요. 네. 처음에 바짝 한 30분 계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풀리거든요. 아, 그럼 무릎 나갑니다. 그렇죠. 잠깐 네. 쉬면서 오이도 먹고 귤도 먹고 그렇게 하고서 또 좀 7분 능선에까지 네. 또 한번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가면 내려올 때도 굉장히 좋은데 무슨 100m 달리기 하듯이 촌놈 마라톤 하듯이 달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건전한 조정이다. 그리고 네. 시장이 좋은 일만 있냐. 사실 반도체 D램 때문에 TSMC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콧노래 부를 때 어려운 데도 있는 거 현실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조정들 빌미를 삼는 것들은 정당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 올해도 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거망동은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이정표 볼 때 산에 갈 때 항상 이럴 때 있잖아요. 와,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맨날 다 왔대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가보면 막 또 끝이 없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정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정적 이정표는 20만 전자 100만 닉스 그 이후에는 뭐 하산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이정표가 도대체 얼마나 더 가면은 정상이 이제 나오나요? 그건 이제 우리한테 달린 건 아니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주가니 한국 지표는 죄송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그럼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D램 가격 600% 상승이 왜 시작되냐 하면 결국 메타, 아마존 그리고 참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이 이렇게 안 떠오르니 큰일 났습니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이 네 회사가 분기에 1,500억 불 투자를 하고 있대요. 네. 데이터 센터에. 그러니까 1,500억 불 여기서 투자를 하니까 엔비디아가 680억 불 매출이 딱 거기서 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 중에 거의 한 40%가 엔비디아한테 호로록 이렇게 가는 구조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내년에는 분기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정도로 미친 것처럼 돈을 쓰고 있고 실제로 그거의 가장 좋은 징후가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 다 0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해주는 대형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이제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차입으로 가고 있고요. 차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보면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주기로 했던 돈 좀 적게 주고 땡기는 거 보셨죠? 3분의 1로 줄인다고. 네, 그렇게 부자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 어디가 망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여기서 탈락하는 순간 제가 예전에 애플 모멘트, 아이폰 모멘트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탈락하면 끝이라고 보고 여기는 지금 죽기 살기로 이 네 회사에 추가적으로 오라클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붙어 있는 거 이야기했죠. 여기다 중국의 두 회사 딥시크랑 그리고 QN을 만드는 알리바바까지 네. 총 8개 정도의 세계적인 회사들이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달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 하나 죽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징후들의 이제 대부분이 바로 자유현금이 고갈되는 건데 이건 이미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자금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때가 끝나겠죠. 네. 근데 아직은 대출 누구나 100년짜리 회사채도 막 잘 팔려요. 100년짜리. 100년짜리도 사주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니다. 음. 제가 늘 이 AI 투자라든가 이 붐이 너무 과열돼 있고 너무 좀 촌놈 마라톤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팔고 떠나라 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네. 홍 박사 같은 사람은 리밸런싱이나 좀 하시죠. 뭐 수익 많이 났으면 조금 뭐 좀 팔아서 고기도 사 드시죠.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떠날 때입니다 소리를 안 하는 이유가 이 네 회사에 그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전 세계적인 매머드급의 8개 회사가 누구도 지금 여기서 이게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박판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도박판이죠. 이거 왜냐하면 누구 하나만 살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증시가 어디 쉽겠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이게 주식인 건데 고정희님은 그래서 와, 홍 박사님 오셨다. 박사님 진짜 현재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1월 말 2월 초에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금 때문에 네. 한번 샀죠. 금이 하루에 8%, 은이 30% 폭락한 날. 네. 그때 저희는 저가 매수. 맞아요. 금 매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달러 빠지면 달러 좀 사두세요. 뭐 다른 자산 빠지면 좀 사두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기가 터가 좋아요, 박사님. 우리 현우님도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여기 어떤 분들이 목돈연구소 시작만 하면 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진짜네요. 터가 좋네요.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러게요. 지금 상승폭이 조금 올라갑니다. 현대차는 양전했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장 3% 가까이 급락 출발했는데 지금은 0.8% 빠지면서 6,25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 ETF 통한 투자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수나 아니면 현금의 흐름 자체를 좀 왜곡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개인이 사는 거지만 기관이 사고 팔면 기관이 팔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ETF 흐름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야겠구나 이런 사인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실 그건 좀 어려운 게 물어보고 가서 이제 돈이 들어왔나 나왔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방법들은 이제 옛날에 그냥 네이버 주식창이나 아니면 뭐 토스증권 주식창에서 보면 외국인이 얼마 샀어요 팔았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했었는데 그게 예전에 우리 CFD라는 거 혹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차익 결제, 뭐 선도거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또 한번 그 투자자의 매매 주체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었고 ETF도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ETF는 사실상의 펀드이기 때문에 그 ETF가 사고 파는 건 기관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기관으로 잡히는데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은 개미 돈일 수도 있고 외국인도 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ETF 전체 운용 규모가 늘고 주는 걸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ETF로 돈들이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370조가 넘었다. 3,700조라는 이제 꿈을 꾸는 거죠. 3,700조 원. 좋네요. 생각만 해도.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이 이제 ETF로 전부 다 운용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ETF 시장 커지면 정말 매매하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크다라는 게 뭐냐면 참여하는 사람이 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가가 촘촘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1원 단위, 5원 단위로도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10만 주식, 100만 주식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시장에 충격 주지 않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깊은 시장이 되는 거죠.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이 거래량, 거래 총액을 보니까 어제 하루 동안만 삼성에 13조 원이 몰렸던데 종목 하나예요. 근데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디가 유망한지도 알겠고 ETF가 인기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개별 종목을 그냥 사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ETF로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저는 항상 ETF. 그건 왜 그래요? 어디가 오를지 예상하셨어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하나가 속썩이고 하나가 잘 나가면은 전체 평균이 그래도 괜찮게 맞춰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몇 년 전 한미 반도체 안 갖고 있으면 그렇죠. 넌 뭐니? 펀드 매니저들끼리 이 서로 만나면 강남의 어머님들이 용돈 벌기 좋다고 했던 그 종목이죠. 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음. 얘가 편하게 질문하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도체 슈퍼랠리가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도체 슈퍼랠리가 그렇게 3월부터 작년 3, 4월 우리 바닥치고 네. 8월, 9월까지는 뭐만 가냐 하면 조방원만 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왜 9월 달부터 이렇게 됐어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AI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붐들이 차례차례로 이 밀물들을 주변에 있는 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 부족 산업들을 네. 연쇄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만들던 데들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순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올라갈 거라는 걸 시간이 지난 다음 설명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그때 SK하이닉스 사세요. 삼성전자 미워도 저거 사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아니 지금 조방원이 뛰어가고 있는데 저 거북이를 왜 사?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잠깐 한미반도체 이야기했지만 맞아요. 몇 년 전과 지금 사이에 분위기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음. 시장을 예측하는 건 어렵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종목 선정이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생활인이니까 ETF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 한미반도체 오늘 17% 오르고 있군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